인사드리겠습니다. 최기훈입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우리 국장님도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탄소중립포럼의 우리 김준빈 회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인천뿐만 아니라 또 우리나라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도 구호가 아니라 실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초점을 좀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탄소중립 클러스터를 어떻게 지정하고 운영하는 방안, 이걸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여기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제가 바로 나와서 그래서 제가 왜 또 이 탄소 중립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초점을 맞춰야 되냐 하는 내용들을 한 5분 정도 기후변화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탄소 중립이 필요하다는 방송이 있어서 제가 먼저 비디오를 듣고 그 다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죠. 미국의 데스밸리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곳. 작년에는 50도까지 기온이 올라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서 가장 건조한 곳에서 10년 만에 일어난다는 대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전준기 차원이 전해온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진흙물이 쉴 새 없이 넘쳐흐르는 이곳은 놀랍게도 사막기후인 미국 데스밸리 국립공원입니다. 1년치 가물량의 75%인 40mm의 비가 3시간 만에 쏟아진 겁니다. 이례적인 폭우에 차량과 호텔이 침수되고 도로 곳곳이 파손돼 데스밸리가 전면 폐쇄됐습니다. 천년에 한 번 발생할 폭우에 국립공원 측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위성사진이 찍은 데스밸리 사진을 보면 홍수 피해가 더욱 확연합니다. 오른쪽 사진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홍수가 난 곳으로 광범위한 범람이 확인됩니다. 국립공원 측은 8월 평균 가물량이 2.5mm에 불과한 데스밸리에 이 같은 폭우가 쏟아질 확률은 0.1%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It doesn't mean it is a rare event. There is a 0.1% chance of this happening in a given place in any given year. 앞서 지난 6월에는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에서도 폭우로 인한 산사태와 홍수로 폐쇄됐습니다. 공원 내 하천 수위가 4.2m까지 올라와 100년 전 기록을 갈아치울 정도였습니다. 최근 미국 중서부 지역을 휩쓸고 간 홍수는 켄터키주 37명, 미주리주 2명의 사망자를 남겼습니다. 네, 1000년 만에 한 번, 100년 만에 한 번 이런 것이 이제는 이게 일상입니다. 110년 만에 맞은 폭우를 맞아서 우리는 지금 홍수 대비책 마련하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다 될 것인가 의문이 생깁니다. 오장난 지구는 지금 곳곳에서 홍수뿐만이 아니라 폭염, 가뭄 오니까 또 산불이 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식량난 발생하고 바이러스 창궐까지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85% 그리고 면적으로 보면 80%가 이미 기후변화 피해를 심각하게 겪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폭우와 홍수가 아닌 또 다른 기후변화 현장들 김선희 기자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하늘이 온통 시뻘건 화염으로 뒤덮였습니다. 보르도를 포함한 프랑스 남서부 지롱드주에서 사흘째 불길이 번지며 대형 산불이 됐습니다. 이번 화재로 주택 16채가 불에 탔고 주민 10,000명 이상이 대피했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또다시 번진 대형 산불에 소방대원 1,100명이 동원됐지만 속수무책입니다. 지롱드를 비롯해 아베론과 드롬 등 8곳에서 동시다발로 큰 불이 났는데 폭염과 가뭄까지 겹쳐 산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À l'heure où je vous parle, le feu est encore en progression. Le feu a apporté son lot de surprises aujourd'hui de la direction qu'il a pu prendre parce qu'il a généré son propre vent, sa propre histoire. 프랑스와 남쪽으로 국경을 접한 스페인에서도 6개 주에서 화재가 발생해 진압 중입니다. 포르투갈에서도 엿새 전에 포빌량 산악지대에서 시작된 불이 아직도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EU 집행위는 우선 가장 심각한 프랑스에 소방대원과 비행기 등을 급파했습니다. 극심한 가뭄은 산불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마른 강바닥에 물고기 수천 마리가 죽어 있습니다. 2015년 이후로 거의 매년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Mais la grosse inquiétude aujourd'hui, c'est tout ce qui est culture d'été, donc tournesol et maïs. Et la particularité du maïs ici, c'est que c'est en grosse partie notre base d'alimentation des vaches laitières. 최악의 가뭄과 건조한 날씨는 유럽의 산불 위험을 높이고 있습니다.
영국도 가마솥처럼 달궈지는 열돔 현상으로 폭염이 계속되며 건조한 날이 이어져 일부 지역에 화재 위험 최고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세계 곳곳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급격한 기후변화로 몸살을 앓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후변화의 강도와 빈도가 더 심해지고 있는데도 인간들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갑작스러운 폭우로 홍수 피해를 겪고 있는 미국 켄터키주. 초강대국 미국이지만 수십 명이 사망했고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산불을 피해 이재민들이 대피해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지역을 덮친 산불에 주민들은 순식간에 생존의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I looked out, I saw smoke. I thought, I better get out of here. Then, like, a few minutes later, the fire department said, you better get out of here. And so I did, and I left everything. 유럽 곳곳에서도 폭염과 산불로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8월 들어서도 40도의 더운 날씨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의 강도가 세지고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문제는 자연재난을 관리하는 인간의 능력보다 기후변화의 힘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이 나서고는 있지만 당장의 삶의 편의를 위해 반대하는 세력도 있어 대응은 더딘 상황입니다. 예, 이렇게 여러 기후변화 때문에 우리 많은 기후변화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걸 우리 해결할 방법을 어떻게 하겠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시민의 의식을 좀 바꿔보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탄소 중립에 대한 정부 정책은 과연 어떤 것인지, 세 번째는 거기에 기반해서 인천의 탄소 중립 클러스터를 준비하기 위한 내용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들이 한 대표 관련 기관 4개 정도가 어떤 준비를 할 것인지에 대한 대략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오늘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민의 시각 변화입니다. 오래전에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20년이 더 빠릅니다. 1990년부터 이제 UNFCCC 이제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져서 그때부터 보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1997년 이른바 교토 의정서를 통해서 그때부터 이산화탄소를 감축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때 개도국이었기 때문에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선진국 그때부터 준비해서 제10대생 에너지도 만들기도 하고 다른 준비도 했다. 그리고 2015년에 파리협정을 통해서 이제 구체화하는 내용이고, 이때부터 우리나라는 했기 때문에 선진국에 비해서 한 15년 정도 그게 늦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0년에 이미 우리가 탄소 중립하는 계획을 냈습니다만 매 5년마다 그걸 더 강화하고 확인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을 하지만 앞으로도 더 강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것에 대해서 기후변화의 대응에 대해서는 교토 의정서부터 경고도 있었고 우리 소극적이었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야 환경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이 기후변화 문제가 특히 유럽에서는 이 탄소 중립을 그냥 환경 문제로 하지 않고 산업 정책을 바꿔서 세계를 리딩하는 그런 기반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특별하게 미래 세대가 그렇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레테 툰베리라는 스웨덴의 한 고등학생이 정말 우리한테 이런 지구를 넘겨주시겠습니까? 해서 이제 기후변화가 상당히 불이 붙었고, 또 전 세계 고등학생들이 휴업도 그동안 하기도 했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의회나 국회나 아니면 정부를 통해서 우리 청소년 기후행동이라는 데서 기후변화에 대한 헌법 소원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 문제는 환경 문제이지만 그리고 위협이지만 기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탄소 중립은 이제 산업을 혁신하는 핵심 키워드다. 이거를 맞춰서 가야 되고요. 나중에 전체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
그리고 탄소 중립에서 기술 개발이 핵심입니다. 기술 개발 없이는 해결할 수가 없다. 그리고 삶의 질 변화는 필연적이니 이제는 함께 나서자. 그리고 서로 지구적 나눔과 사회 참여 이론으로 그 역할을 하자 하는 내용을 시민의 역할을 한번 좀 바꿔보자 하는 말씀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잠깐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탄소 중립에 대한 녹색 성장 및 탄소 중립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크게 보면 온실가스를 이른바 이산화탄소로 대별되는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기후 위기를 어떻게 적응할 수 없이 변한다면 어떻게 적응할 것이냐, 그리고 그냥 확실하게 우격다짐으로 바꿀 것이 아니라 정의롭게 어떻게 전환할 것이냐, 녹색 성장. 그를 위한 각각의 체계가 있고 특히 지자체의 역할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정책을 말할 수 있지만 그걸 실행할 수 있는 것은 지자체별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진 전략은 크게 이제 저탄소화라든지 생태계를 만드는 그리고 중립 사회로서의 공정한 전환 그리고 이를 위해서 고탄소의 산업 구조도 혁신하고 또 순환할 수 있는 생태계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특히 저쪽 끝에 보면 지역 중심의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이 오늘 인천의 탄소 중립 클러스터를 반드시 만들어서 해결할 그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린 탄소 중립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로운 기술이 이산화탄소 발생되는 것을 포획도 해야 되고요. 그것도 줄이기도 하고 수소를 좀 만들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10대 중점 분야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또 나중에 그 학계라든지 또 인천시 또 인천환경공단 이런 데서 함께 협력해서 해결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산업계에서 바뀌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총 10개, 9개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총 제품을 바꾸는 것도 있고 제품의 흐름을 개선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기술 개발하는 그런 내용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이 이제 같이 제가 또 강조를 하고 말씀드리는데 이제 윤석열 정부가 탄생한 이후에 그동안 2030년까지 RPS 이른바 신재생 에너지를 30.2%에서 원자력을 포함해서 21.58%까지 축소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를 안 해도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적고 여기들은 OECD 평균이 27인데 우리는 7.4죠. 그런데 이 21.58을 하려고 해도 14.18%가 8년 동안 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가 7.4니까 매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에 25% 이상이 늘어가야만 이것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제가 탄소 중립 클러스터를 하기 위해서 미리 좀 생각해 볼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첫째는 이게 안 되면 세금 내야 됩니다. 그리고 탄소 국경세도 만들고 배출량을 맥시멈을 했기 때문에 그걸 대신해서 내야 됩니다. 제가 있는 인천환경공단도 배출량을 줄일 수 없어서 이 활당에 대한 부과금을 그 배출권을 사기 위해서 내년에 21억 원이라는 큰 돈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특히 공기업에서 먼저 나서서 바뀌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산업을 뭔가를 굉장히 맞추는 역할이고 산업을 바꾸는 그런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문제는 이제 4차 산업이나 새로운 산업이 위해서는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더 온난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온난화 가스들이나 또는 그러한 재료들이 활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산화탄소가 온실 효과가 1이라면 메탄은 한 21, 여기 6프라왕 이런 것들은 24,900인데 반도체라든지 이른바 신산업에 저런 것들이 여러 종류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바꾸든지 그것들을 포집해서 줄이는 그런 많은 역할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송도 지역은 삼성바이오 등 4차 산업, 유관 산업이 많이 있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각종 노력이 훨씬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그리고 기술로서는
어떻게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운반 중에 줄일 것이냐, 그리고 저장할 것이냐, 그리고 이용할 것이냐, 이른바 CCUS가 굉장히 이제 새로운 아이템으로서 그리고 발전돼야 될 R&D 투자로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아울러서 이제 이 화석연료, 이른바 석탄, 석유가 바뀌어서 수소나 암모니아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수소를 크게 세 개로 얘기해서 그냥 화석연료에서 수소를 빼는 것을 우리는 그레이, 이른바 중간 정도 산소라고 수소라고 얘기한다면, 그러나 거기서 서로 CCU, 이제 클라이미트 탄소를 포획해서 사용까지 한다면 그것은 블루 산소라고 수소라고 얘기하고, 그다음 완전하게 신재생 에너지를 쓰면 그린 수소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큰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수소 프로젝트가 대형으로 만들어지겠습니다. 큰 대개 이제 석탄 발전소라든지 이런 데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태안의 당진 발전소 같은 거는 호주나 이런 데에서 암모니아를 수입해서 그 수소 생산하기도 하고, 또 영웅화력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린 블루 암모니아를, 왜냐하면 암모니아가 NH3이기 때문에 거기서 H를 분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또 우리 제가 주장하고 있는 이런 클러스터에 그런 것들이 같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그리고 탄소 배출이 없는 여러 제도가 있는데, 지금 이제 태양광으로 해서 물도 수소와 산소를 분해할 수 있는데, 이것들을 할 때 그린 수소를 이제 이용할 수도 있고, 질소를 넣어서 운반을 수소만을 이용하게 되면 또 다른 이제 이동상의 어려움이기 때문에 암모니아로 바꾸어서 이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암모니아와 수소를 바꾸어서 하는데, 아마 앞으로는 오늘 LNG 한국가스공사에서 오니까 아마 그런 것들도 아마 같이 얘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다음. 그리고 현재 탄소와 관련된, 탄소 중립과 관련된 여러 규제 특구들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규제 특구는 정부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오늘 부산에서 오신 분들 많이 하시겠습니다만, 나머지 그 시도에서는 규제 특구를 만들어서 정부에서 지원도 하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수도권은 그런 것이 없는데, 제가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런 클러스터를 인천에 만들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 그러면 어떻게 인천 탄소 중립 클러스터를 지정해서 운영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선 배경입니다. 당연히 탄소 중립을 해야 되는데, 말로서는 할 수 있는데, 아까 그 환경부장님 얘기하신 대로 그것을 실천하는 게 인천에 그렇게 없습니다. 누군가 앞장서서 실천을, 리더십을 가지고 또 필요한 걸 서로 협력하도록 만드는데, 그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고, 그걸 통해서 하기 위해서는 어떤 플랫폼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술 개발이 필요하고, 인력 양성도 필요하고, 에너지 저감도,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고 활용하는, 그리고 신기술도 개발하고 또 적용할 수 있는, 아무리 개발하면 적용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테스트베드고, 또 인천에는, 특히 이 송도 지역에는 전 세계 기후변화를 가장 선도해야 될 이 본산인 GCF 본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금융의 본분인데, 이것들을 우리가 인천에서, 우리나라에서는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기왕 우리 인천의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그걸 좀 활용하자. 그래서 전체를 하기 위한 클러스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송도 신도시가 있고, 좀 이따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의 L&D 인수기지, 영웅화력, 남동산단, 송도 해안도 또 역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고, 인천 환경공단 등 인천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각종 인프라가 구축된 이 지역을 탄소 중립 클러스터로 만들어서 탄소 중립 선도 지역으로 육성하고, 이것들은 규제 잘 듣고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인천 탄소 중립 클러스터를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정부로 하여금 지원도 하고 또 선도하도록 만들어 나가자는 게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정하기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대칭의 지정과 운영에
적극 대응하기도 하고 또 R&D에 참여하기도 하고 R&D도 지금은 이제 인천환경공단이 앞장서서 학계라든지 연구소 같이 나가서 충분하게 역할을 좀 할 필요가 있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천의 환경연구 연구 협회를 만들어서 이제 이번 달에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개발하고 적응할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시각을 이제 바꾸자. 탄소 중립 문제는 환경 문제가 아니다. 환경과 산업을 함께 고민해서 발전 방향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역할이다. 그래서 산업정책과 환경정책도 그리고 어떻게 실행할 것이냐 국제도시의 위상도 만들어가자. 특별하게 인프라,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인프라가 있고 특히 남동공단에 있는데 여기가 RE100, 이른바 친재생 에너지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이 산업 남동공단도 맨날 다르게 환경 문제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도 바꿔보자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구호가 아니다. 이제부터는 실천이고 특히 R&D가 기술 개발 없이는 달성이 불가능하고 클러스터에서 지구가 개발된 것들은 적용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이제 시 자세히 변합니다. 시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시 혼자 그 구호로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있고 과감한 혁신과 투자, 거버넌스 그리고 장기적 플랜과 어떤 마중물이 어딘가 시작하고 나머지가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선진 시민 의식이 바뀌면 좋을 것 같다. 이래서 지적 운영하고 또 탄소 중립 선도 도시의 역할을 하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클러스터의 이 빨간 선 안에 게 이제 일직선으로 된 클러스터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맨 좌측으로는 영웅화력이 있기도 하고 또 앞쪽으로 가게 되면 현재 LNG 가스공사 인수기지가 있고 특히 이 지역은 식공구라고 해서 앞으로는 오다가 공사를 보시겠습니다. 물류나 산업생산 단지로 만들어지는데 여기 앞으로 만들어질 거는 이거를 감안해서 바꿔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런 하고 나서 다시 바뀌지 않고 어울러서 이 지역에는 또 우리 인천환경공단의 그 소각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소각 시스템도 이제 바꿔나갈 것이고 그 앞에 보시면 에너지 신증타운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그 바로 앞에는 각각의 송도 글로벌 캠퍼스 외국의 유명한 대학교 또 인천대학교 또 연구시설 특히 GCF가 같이 있기도 하고 우리 승기 하수처리장이 같이 있고 여기와 연관돼서 우리 그 남동산단을 좀 바꾸어주는데 역할을 같이 하자. 그래서 저 클러스터를 인천 탄소 중립 클러스터로 만들어 가자는 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지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역할입니다. 이제 10개 과제를 쭉 나가서 인천광역시가 이제 총 주관을 하고 그 실질적인 역할은 인천환경공단이 역할을 할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이제 각각의 학교라든지 또 산업계 또 다른 한국가스공사 영웅화력 또 연구기관 시민들 또 GCF 이런 것들이 각각의 역할을 하도록 만들면 거기서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건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한 4개 기관에 대해서 크게 할 거를 한번 잠깐 어떤 내용들이 좀 있어야 되는지 하는 거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웅화력 같은 경우는 CCUS 아까 말씀드린 어떻게 이산화탄소를 포획을 해서 그거를 이용할 것이냐 아니면 어디다 저장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그리고 수소 생산기지화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고 또 특히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보급 확대를 할 수가 있고 또 외부 감축 방안에 대한 발굴 및 확대라든지 또 전력상에 맞춰서 자발적으로 감축하는 이런 내용들이 영웅화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LNG 기지, LNG 생산 기지에서는 지금까지는 LNG 선으로 액화 가스죠. 액화시켜서 운반한 다음에 이 기지에서 가스화해서 그냥 운반해서 도시가스로 그냥 사용하는 게 다였다면 이제 이것을 좀 바꾸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석유 중류 합의해서 생산해서 나갔다면 LNG 생산 기준은 이제 그러니까 원래는 수소 생산 기준으로 바꾸는 게 맞습니다. 제일 첫 번째. 근데 아직 지금은 바꿀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완벽하게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연료 전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고다운 거 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되겠고요. 아마 그렇게 좀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냉각열이라든지 노출 냉각열 이런 것들을 더 활용이 돼서 훨씬 더 온난화를 그 CO2 발생량이라든지 이런 걸 훨씬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이 LNG 인수기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LNG와 그냥 내추럴 가스가 이제 빨간거와 이 색깔이 파란 걸로 해서 구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남동산단입니다. 네. 남동산단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상당한 온실 가스를 배출하고 전기라든지 열에너지, 도시가스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남동산단은 이미 상당한 부분 개별로 되어 있고 노후화 시설로 되어 있어서 바꾸기가 아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의 어느 한 지역에 있는 것처럼 우리 그 지방 태양광 이것들 완전히 같이 바꿀 수 있는데, 입주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공장 지분 임대 수익을 발생하려 하고, 우리가 기술 지원이나 아니면 우리 그 각종 그 태양광이라든지 이렇게 발전하는 그 회사들 이런 쪽에 같이 해서 무상 수리해서 태양광 설치도 하고 발전 수익도 하고 하는 그런 방안이, 협력 방안이 있습니다. 좋은 벤치마킹할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이라든지, 특히 남동산단 내 제2 유수지, 제가 하천산 춘단할 때 거기는 냄새가 나고 이제 그 방제 시설로서는 효과가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해서 이제 하나의 방안으로 따진다면, 그 당시도 제안됐던 것입니다만, 그거를 매립해서 밑에는 화물차, 위에 쪽은 저렇게 유수를 해서 지상 태양광 공원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든지, 이러면 충분하게 RE 같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역의 그 지역민들과 그리고 또 그 기술 개발하는 그리고 공기업 같이 활용하면 상당한 효과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을 하지 않고는 지금 이 탄소 중립을 이룰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인천환경공단이 되겠습니다. 인천환경공단에서는 저희들 그 예를 들어 소각장, 여기도 있고 또 청라에도 있고 여러 소각장을 이용하겠는데, 그 열을 이산화탄소를 상당히 발생하게 되는데 그 열도 활용하기도 하고 또 그걸 포획해서 활용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만 명의 인천 시민의 난방열 열을 공급할 수도 있고, 지금까지는 이 정부와도 이제 해결할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그 열을 활용하게 되면 CO2를 얼마큼 절약하니까 그거를 실적을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아마 한국 난방공사에서 미리 선수를 줬기 때문에 아마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정부 정책이나 이런 것도 좀 바꾸어 나가서 소각장에 대한 큰 역할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도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하수처리장입니다.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있는 이산화탄소를 포획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 기술이 이제 막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포획을 하고 또 그거를 어떻게 저장을 하든지 활용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음식물이나 우리가 가진 음식물 처리 시설도 있기 때문에 또 하수 찌꺼기가 우리도 상당한 금액을 가지고 그걸 처리하게 되는데, 그것들을 다시 재활용해서 또는 분뇨 처리를 통합해서 바이오 시설을 도입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전원으로도 사용하기도 하고 이산화탄소를 엄청나게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많은 노력과 또 기술이 적용되어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이 인천환경공단이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결론으로 제가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같이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탄소 중립 문제는 이제 우리가 그냥 우리 실생활에 이미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홍수, 가뭄, 또 산불 이렇게 다 문제고요. 지금은 생태계가 과연 제주도에 있던 게 이미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시베리아에 갔을 때 시베리아에서 더 이상 추운 날씨가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완전하게 실생활에 와 있으니 이거를 그냥 놔두지 않고 이제 몸으로 받을 그럴 필요가 있다. 이미 제가 중국이라든지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그러나 이것들을 누구라도 빨리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느냐 아니면 그냥 놔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 가끔씩 제가 얘기할 때 미국은 기술 패권으로 이제 지금 여러 가지 기술 패권으로 자기의 역할을 강대국으로 역할을 해간다면 이제 EU나 유럽에 있는 강대국들은 이런 그 기후변화라든지 또 탄소 중립이라든지 이런 환경에 대한 그 먼저 선도 나가서 발전하고 그걸 탄소 국경세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전 세계를 이끌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야지 뒤쫓아갈 필요는 없다. 다른 데보다 먼저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 인천은 GCF가 있고 어쩌면 국제화에 우리가 관문인 인천이 아니겠습니까? 인천에서 그 역할을 반드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기후변화 문제, 절대 환경 문제만이 아니다. 이거는 총체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고 특히 경제발전 그리고 산업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인식해서 적극적인 대화 그리고 환경과 산업의 충분한 조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국제도시 인천입니다. 인천이 이제 GCF가 와서 여기 이사회라면 뭘 보여줄 것인지 또 GCF가 다른 개도국을 갈 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클러스터의 내용을 다시 한번 개도국에 보여줄 수 있고 또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걸 역할을 강화하고 또 주변 인프라가 충분히 있는 인천 지역을 만들어서 획기적인 전략 수립하고 투자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모델을 만들어야 되겠다. 특히 우리 오늘 이걸 주최하고 있는 인천환경공단은 인천의 환경을 생각하는 유일한 공기업입니다. 당연히 인천시가 환경에 대한 정책을 만들었다면 그것을 실행하는 주체는 인천환경공단이 앞장서서 앞으로 지금까지도 해왔지만 해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탄소 중립에 상당한 초점을 가지고 이렇게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호응도 해주시고 또 오늘 특별하게 정말 여러 좋은 분들이 또 많이 나오셨는데 좋은 토론과 그리고 플로어에 계신 여러분들의 의견을 주시면 그것들을 저희는 잘 받아서 인천환경공단이 인천 탄소중립 포럼과 함께 가버넌스로 이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